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오늘은 No Buy 트렌드에 힘입어 충동적인 혹은 좀 무책임한 소비를 줄여보고자 이번 시즌 겨울에 사지 않을 10가지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노바이 트렌드가 진짜 지금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유튜브 알고리즘 피드에 뜨는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관련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10 things I don't buy this for, 9 things I don't buy to save money 등등 이 소비 습관과 관련된 컨텐츠들이 뜨더라고요. 뭐 하나 둘 보다 보니까 이제 뜨겠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영감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리스트들은 근래에 한 몇 달 전부터 사고 싶었던 품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은 올겨울에 사지 않을 10가지가 되는 동시에 올겨울에 사고 싶은 10가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제가 잘하는 것은 통제하는 것. 특히 쇼핑에 있어서의 통제력이 많이 길러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저 저는 충동 소비는 하지 않아요. 충동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갖고 싶으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많이 그려보고 고가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들도 제가 수첩에 적어놨다가 매일 이제 꺼내보면서 고민을 해요. 필요한가? 갖고 싶긴 한데 살까 말까. 샀는데 별로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구매를 미루게 된 리스트들인데 몇 가지는 진짜 언젠가는 사지 않을까. 살 가능성이 높은 것들도 있고 그냥 사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품목이라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다져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리스트를 만들어봐도 좋고요. 한번 저처럼 뭐 10가지, 15가지, 20가지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현명한 소비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이폰 17. 아이폰 17 프로, 개인적으로 17 프로 실버 색상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고요.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핸드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첫 핸드폰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샀던 것 같아요. 누가 사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모님인지 할머니인지 어쨌든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핸드폰을. 왜냐면 미디어를 보다 보니까 CF건 뭐 드라마건 다들 이제 주인공들이 핸드폰 들고 나오고 막 전화 받고 문자하고 나만의 핸드폰 있는 게 너무 쿨해 보이는 거예요. 아마 CF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졸랐을 거예요, 많이. 갖고 싶다고. 그래서 초1 때 인생 첫 핸드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모습이, 생김새가. 삼성폰이었고 폴더였고 오른쪽에 안테나? 막 긴 안테나 말고 짧은 안테나?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 안테나가 있었던 것 같고 외부에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간 나오고 뭐 배터리 나오고 전반적으로 생김새가 좀 어른스러웠습니다. 어른폰 같았어요. 귀염뽀짝한 폰이 아니라 정말 딱 어른들이 들고 다니는 그런 핸드폰 같이 생겼습니다. 신형이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 기뻤죠. 첫 핸드폰을 받게 된 순간. 너무 좋아서 날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8살을 시작으로 계속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마다 바꿨습니다. 교체 주기가 대부분 2년이었어요. 거쳐간 폰에 뭐가 있었나?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스카이후 아시나요? 뭐 바람으로 불어서 뭐 사진 넘기고 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한때 가지고 있었고 슬라이드도 있었고 쿠키폰인가? 핑크색? 거기서 뭐 쿠킹마마 게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제가 어렸을 때 꽂혔던 폰이 초콜릿 폰이었어요. 그때 소녀시대랑 FX가 광고를 했는데 초콜릿 폰이 제 눈에 너무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세련되고 막 예쁘고 시크하고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비쌌으니까 최신 모델이라 사진 못했는데 꽂혔던 핸드폰 중에 하나가 이제 초콜릿 폰이었어요. 그리고 저의 피아노 선생님 중 한 분은 프라다 폰? 그걸 갖고 계셨는데 그것도 너무 시크해 보였고 어쨌든 항상 저는 핸드폰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곧 2년 주기로 교체를 해오다가 그 2년 주기가 이번에 깨졌습니다. 20대 중반이 되어서 깨졌네요. 저는 지금 아직 아이폰 12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이 10일을 기점으로 멈췄어요. 교체가. 멈춰졌습니다. 일단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튼튼해서, 멀쩡해서, 수십 번도 넘게 떨어뜨렸는데도 멀쩡해요. 깨진 데도 없고, 뭐 전화 잘 되고, 물 들어가도 멀쩡하고, 또 뭐 폰을 잃어버려야 이제 뭐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폰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특히 사람은 술 마시면 잃어버리죠. 핸드폰 같은 거. 정신 없을 때. 근데 이제 뭐 어딜 딱히 나가지 않으니까 핸드폰을 잃어버릴 일도 없고, 무엇보다 폰으로 특별한 거 안 하니까 딱히 하는 게 없어요. 핸드폰으로 해봤자 뭐 릴스 좀 보고 챗 GPT랑 대화하고 메신저하고 뭐 그게 다예요. 그래서 딱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2년 주긴 너무 타이트하지 않나. 핸드폰을 바꾸기에는 핸드폰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는 좀 너무 사치 아닌가라는 생각에 계속 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또 여태까지 나온 핸드폰들이 딱히 끌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게 유일한 단점, 제가 17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 5년이 되니까 배터리 성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한 79%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면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던가 새 폰을 사던가 둘 중 하나예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거쳤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할까, 신형으로 살까, 이번에 한번. 한 3,500번은 넘게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17 프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가더라고요. 못생겼다, 가스쿡탑 같다, 진짜 별로다, 구리다. 근데 제 눈엔 괜찮던데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막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디자인들과 다르죠. 많이 다른데, 약간 멈칫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투톤 느낌이죠. 뒷면이. 뭔가 일치되는 색상이 아니라. 그게 약간은 좀 거슬리는데 뭐 케이스 낀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실버가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예전부터 갖고 싶었어요. 완전 그 차가운 메탈릭 느낌의 그런 폰을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실버로 바꿔야겠다. 계속 이제 벼르고 있었죠. 사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5년 넘게 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색상 때문이지 않을까, 일부는. 왜냐면 다크 그레이, 블랙 계열의 색상은 안 질려요. 진짜 안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컬러풀한 건 택하지 않거든요, 핸드폰 살 때. 그래서 이렇게 써왔는데 뭐 지금은 사지 않을 거지만 당장은 언젠가는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갖고 싶지만 당장은 사지 않을 아이템. 두 번째, 커피 머신. 이 커피와의 인연은 좀처럼 끝나지가 않네요. 제가 커피를 끊었죠. 끊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한 2달 전부터 하루에 디카페인 한 잔 정도는 다시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커피를 아예 안 마시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제가 말차를 마셨습니다. 말차에 꽂혀가지고 마셔왔는데 뭐든지 하나를 꾸준히 먹다 보면 질려요. 질리고 일단 말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만드는데 그 프로세스가 좀 귀찮습니다. 번거로워요. 그럼 맨날 하는 것도 좀 성가시고 특히 말차도 고급일수록 비싸잖아요. 세리모니얼 마차, 프리미엄 등급 말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꽤 나가요. 그럼 맨날 이제 리스톡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다고 싼 걸 먹자니 너무 내 입맛에 안 맞고 색깔부터가 다르거든요. 뭔가 지속성에 있어서는 커피가 낫지 않나. 그리고 또 말차만 마시다 보니까 커피가 또 땡기더라고요. 특히 아이스 커피, 아이스 라떼. 저는 아메리카노는 잘 안 마셔요. 아이스로는 안 마십니다. 거의 라떼를 마시는데 아이스로는. 그렇게 이제 땡기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머신이 없어요. 머신은 처분한 지 오래됐고 커피 기계라면 이제 모카포트가 전부입니다. 한동안 구석에 짱박혀 있었던 모카포트를 다시 꺼냈어요. 다시 꺼내서 마시는데 이 모카포트 커피는 그 모카포트 커피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머신에서 나오는 맛과 달라요. 그게 어쩔 때는 맛있는데 어쩔 때는 좀 질립니다. 그 맛이 싫을 때가 있어요. 뭔가 나는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그런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건 또 맛이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머신 하나 사야 되나. 그럼 또 머신을 사면 뭘로 사지? 캡슐로 사?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사? 제가 캡슐 머신을 많이 써봤어요. 쓰다가 캡슐 커피도 이 캡슐 커피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서 너무 별로다. 너무 연하다. 사 먹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다 처분했거든요. 편리성으로 따지자면 캡슐인데 맛과 지속성을 따지면 에스프레소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 하는데
고민하는 중에 일단은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잔은. 하는 수 없이 스틱커피, 블랙, 아메리카노 스틱커피, 인스턴트.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틱으로 마셔도 되겠다 싶었어요. 한동안은. 편리하고 뭐 맛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이제 머신에서 뽑은 것과 풍미, 크레마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또 어쨌든 제가 2잔씩 마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스틱 한 2-3개 쓰고 하다 보면은 또 금방 달아요. 그래서 커피 머신 사야 되나. 또 그러다 질려가지고 또 끊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이 돼가지고 벼르고 있습니다. 캡슐 에스프레소 뭘 살까요? 여러분? 그 다음 또 다른 가전용품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도 제가 이전 집에서 사가지고 한 1년 넘게 썼었어요. 그때는 첫 에어프라이어이기도 했고 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매일 만들어 먹긴 하는데 그런 제대로 된 요리를 하지 않아요. 다 간단한 요리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프라이어가 맨날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특히 겨울 고구마 먹는 그런 계절에는 또 에어프라이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끔 또 이제 어디서 돈가스가 들어오면 그것도 에어프라이어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한 1년 썼어요. 왜 1년밖에 못 썼냐? 저가형이다 보니까 고장나더라고요. 금방. 이래서 머신이나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이런 가정용품은 어느 정도 좀 금액대가 있는 걸 사야 되나 봐요. 그래야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싼 게 비직적인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한번 고장난 이후로 여태까지 없이 지냈어요. 그럼 왜 다시 고민을 하냐? 겨울이라서. 또 겨울이니까 지금 고구마도 들어오고 특히 이제 토스트 같은 거 할 때 위에 이제 뭐 치즈 올려놓고 녹일 때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이는 것보다 그런 에어프라이어 오븐형 그런 데다 넣고 하는 게 더 바삭하고 이제 치즈가 잘 녹잖아요. 전자레인지는 좀 말랑말랑 눅눅해지죠. 그 식감이 싫어가지고 제가 또 아침에는 거의 빵을 먹으니까 그럼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근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삶아 먹는 게 더 좋다 해요. 몸에. F에 돌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귀찮아도 고구마는 삶아 먹습니다. 그래서 딱히 생각해보면은 당장 필요하진 않아요.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고기를 맨날 구워 먹는 사람도 아니고 딱히 할 요리가 없거든요. 제 식단을 되짚어봤을 때. 아직까진 실용성이 그닥 큰 제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미뤄두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산다면 이번에는 바스켓형이 아니라 오븐형으로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좀 카테고리를 전환해서 뷰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뷰티. 첫 번째, 디자이너 립스틱, 디자이너 쿠션, 명품 립스틱 같은 거 혹은 오버프라이스드 립밤. 립밤 붐이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브랜드의 이제 컬러 립밤, 튜브형 컬러 립밤 제품이 아주 큰 메가히트를 치면서 다른 브랜드에서 주구장창 똑같은 복사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웬만한 브랜드마다 이제 컬러 립밤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또 그 립밤 자체뿐만이 아니라 같이 뭐 끼울 수 있는 폰 케이스나 키링 같은 것도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고 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또 브랜드마다 성분이 다르니까 아마 차별성은 있겠죠. 어쨌든 립밤이 붐입니다. 전에 비하면 살짝 다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분상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컬러 립밤. 저도 이거에 꽂혀가지고 깔별로 사왔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특히 핑크 계열이 잘 맞기 때문에 이제 관련 뭐 모브 컬러, 말린 장미, 라즈베리, 뭐 체리 등등 이게 하나 사다 보니까 꾸준히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들이 보통 여러 가지 색상을 내놓기 때문에 신상 나오면 얘도 사고 신상 나오면 또 사고 계속 모으게 되더라고요. 하나를 다 쓰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깔별로 모으게 됐습니다. 무슨 컬렉션처럼. 돈을 꽤 썼죠. 해외 직구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도 들어가고 또 브랜드마다 프리시핑 정책이 있어가지고 뭐 40불 이상은 무료 배송, 국내 무료 배송. 이제 그것도 아끼려고 이제 다른 제품도 추가하고 그래서 좀 썼죠. 뷰티 제품에. 또 SNS 영향도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관련 제품을 가지고 정말 예쁘게 다양하게 연출된 사진을 SNS에 올리면 그걸 또 보다 보면 혹해요. 아웃핏하고 또 립밤 색깔하고 맞춰서 이렇게 거울 셀카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것도 예뻐 보이고 혹하는 거예요. 뭔가 나도 가져야 될 것 같은. 이래서 SNS를 보면 안 되는데 보게 되니까 단순히 그 립밤 자체를 필요해서 사는 것을 넘어서 소장 욕구? 신상이면 또 리미티드 에디션이면 하나쯤은 소장해야겠다. 품절되기 전에 소장해야겠다. 이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24불짜리나 하는 립밤을 여러 개 샀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할 만큼 하니까 슬슬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24불이면 싸지 않거든요? 립밤 치고 저는 비싼 편이라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립밤인데, 립스틱도 아니고, 립밤인데 24불이다. 싼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온 내 자신을 보다 보니까, 아, 이제 좀 절제를 해야겠다.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있는 것도 많아서 다 쓰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걸 다 쓰면 사야지 이렇게 다 모으듯이 소장하듯이 사면 거덜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게 뭐 명품 브랜드 립스틱 쿠션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해외 나갈 때 면세점에서 사려고 해요. 근데 이 해외 나가려는 계획이 이제 빠개지다 보면 아, 온라인으로 사야 되나? 이런 순간이 오죠. 그래서 쇼핑하다 보니까 이제 갖고 싶은 게 막 생기더라고요. 또 이것도 SNS, 피드의 영향을 받아서 신상, 립스틱, 리뷰 영상 보고 막 색깔 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색깔 아시죠, 여러분들? 유튜버들이 리뷰할 때 그 화면에서 보이는 색깔하고 내가 실제로 사서 발랐을 때 느낌하고 다른 거. 뭐든지 특히 립 제품 같은 경우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샀다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싶지만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또 당장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있는 것도 다 못 썼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사지 않고 일단 있는 것을 최대한 쓰고 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리스트에 넣어봤어요. 그 다음 향수. 향수도 한때 제가 완전 꽂혀가지고 단기간에 여러 개를 샀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만들려고 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죠. 향수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한 두 개? 두 개 놓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써도 충분한데 향수란 것도 이제 계속 소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으게 돼요. 왜냐면 또 향마다 다르고 뭔가 각 브랜드마다 하나씩 이렇게 써봐야 되지 않나, 쓰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뭔가 브랜드별로 하나씩 사보고 내가 좋아하는 향이 담긴 그런 향수라면 여기 것도 써보고 저기 것도 써보고 향수도 계속 이렇게 모으게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고 그럴 때 한창 좀 샀었어요. 그 영상 아마 지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이제 실컷 사고 학을 떼다 보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수 소비는 몇 년간 멈춰졌습니다. 안 샀어요, 근래에는. 근데 이게 또 이제 계절을 타다 보니까 특히 가을, 겨울이 향수에 최적화된 계절 같아요. 가을, 겨울 등 그런 찬 계절에 어울릴 만한 향들을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뭐 패출리, 시더우드, 바닐라, 우디 그런 향들도 제가 좋아하고 그런 향들이 이제 특히 겨울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계절이 바뀌니까 사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유튜브에서 리뷰한 향수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다 안 썼어요. 웬만한 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쓸 게 많아서 솔직히 지금 사면 좀 낭비긴 해요. 이미 지금 있는 것도 다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산다면 그냥 인스타 스토리용 하나 올리는 그런 격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잠시 제가 홀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용품. 곧 홀리데이 시즌이죠. 홀리데이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관련 아이템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요. 트리 모양 발매트, 뭐 루돌프 모양 뭐 조명, 머그컵 등등 이 시즌에 저격한 제품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이제 소비자의 마음을 현혹시키죠. 이것도 올해는 제가 멀리 하려고 다짐한 이유는 일단 이전 집에서 제가 실컷 해봤어요. 희한하게 이사한 이후로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확 떨어졌습니다. 딱히 이제 뭘 사고 싶지 않아요. 꾸미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매일매일 목표는 이거예요. 미니멀하게 깔끔하게 최대한 뭐 겉에 나오는 거 없이 미니멀하게 유지하자. 이게 목표라서 뭐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사한 이후로. 잘 됐죠, 뭐. 크리스마스 데코는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이전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한번 놔봤고, 제가 위스키 같은 거 이제 한창 소장할 때, 소장해서 이제 완전 디스플레이 용으로 마시는 용이라기보다는 홈바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할리우드 스타들 집 보면서 이제 헛바람이 든 거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코로나 때여서 그때가 뭐 홈바, 홈카페 그런 게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구장창 이제 유튜브로 뭐 아키텍처 다이제스트 같은 그런 채널 보면서 할리우드 스타들 집 구경하고 그런 스타들 보다 보면 다 홈바가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나는 저렴이 버전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바 카트도 사고 양주 진열해 놓고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항상 트리를 거의 다 놨어요. 사가지고 꾸며가지고 조명도 켜놓고 특히 뭐 또 할로윈 되면은 호박 모양 뭐 사탕 바구니 그런 것도 놓고 캔들, LED 캔들도 놓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딱히 의미 없더라고요. 집에 누구 초대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관련 용품들 그런 게 있죠. 벽난로, LED 벽난로 같은 거. 보통 그런 거 놓잖아요. 그런 거 이제 뭐 TV 밑에나 거실에 놓잖아요. 불멍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생활 기반으로 했을 때 좀 거추장스러운, 걸리적거리는, 딱히 이제 분위기를 내는 용도로만 생각하고 사는 것도 좀 낭비고, 어디까지나 이제 데코이기 때문에 그냥 살림을 하나 추가하는 겨?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에는 뭐 트리, 벽난로 그런 거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굳이 뭐 겨울용품 하나 산다면 이제 실내화, 털실내화, 집에서 신을 게 지금 없어요. 수면 양말 덧신 말고 이제 슬리퍼, 털 달린 게 좀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이제 1년마다 바꾸고 있습니다. 보통 한 철 쓰면 버려서 그 정도 사고 뭐 홀리데이 관련 용품들은 스킵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전통이 깨진 느낌? 가구 형태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엄마가 항상 트리를 놓으셨거든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매년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트리 놓고 항상 꾸미고 그게 분위기 내는 거. 항상 트리 하셨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덕분에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는 그 기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또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잠깐 삼천포로 빠져볼게요. 크리스마스 선물. 부모님이 제 어린 시절에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저는 그때 그 선물이 부모님이 아니라 산타가 놓고 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제 동심을 지켜주려고 항상 산타가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한테. 또 저도 궁금해했고요. 산타가 진짜 있냐? 산타가 진짜 있는 거 맞아? 있으면 어디 있어? 어디서 와? 항상 물어봤어요. 궁금하거든요. 루도프가 썰매를 타고 오는데 어떻게 날라오지? 핀란드에서 시작되다는데 핀란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지? 진짜 썰매 타고 날라오나? 어렸을 때 그런 것들 너무 궁금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착한 일 하면 또 기도하면 놓고 가실 거다. 그래서 올해는 내가 착한 일 했는지 맨날 되새겨보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이제 엄마 산타가 왔다 갈까? 나 선물 주실까? 내일 문 앞에 선물이 와 있을까? 항상 이렇게 들뜨고 궁금해하고 설레했어요. 이제 부모님이 그런 저를 보고 동심을 지켜주고 싶으셨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현관 문 앞에 선물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예린아 일어나봐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현관으로 가보래요. 가보는데 진짜 선물이 와 있는 거예요. 포장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서 날뛰었습니다 진짜. 뜯어봤는데 마침 또 제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2층 집 장난감, 집 꾸미기 2층 집 장난감인데 사람들 피규어도 있고 뭐 가구들도 있고 가구 장난감도 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 풀 패키지였어요. 집 꾸미기 2층 집. 그걸 제가 이제 그 상가 문방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갖고 싶어 했어요. 제가 그걸 뭐 진짜적으로 표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티가 났겠죠. 부모님한테는 내가 갖고 싶어 했으니까 정말 벼르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딱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산타가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왜냐면 매년 주시는 선물마다 다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는 적이 없는데? 나 갖고 싶다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그 마음을 알고 이걸 딱 갖다 주셨지? 역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마음을 읽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산타가 있다고 믿어왔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었다는 거. 왜 부모님이었냐? 뭐 당연히 이제 제가 갖고 싶은 걸 놔주셨으니까 그걸 알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죠. 그것도 그렇고 웃긴 게 해가 갈수록 선물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르골, 보석함 오르골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처음에는 보석함, 오르골로 시작해서 방금 언급한 뭐 집 꾸미기, 2층 집, 주주 인형, 미미 인형 등등 선물의 스케일이 고점을 찍은 후에 점점 해가 갈수록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크니까, 커가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선물의 스케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웃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마다 이제 현관을 나가는데 선물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엄마 아빠도 내가 컸으니까 이제 아는구나. 이제 조만간 끝나겠구나 이 산타의 방문도. 그러다 나중에 진짜 작을 대로 작아져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고학년 때지 않았을까. 그때 딱 현관에 놓여져 있던 선물이 진짜 한 양손바닥만한 포장이었어요. 그때 이제 받은 선물이 제 기억엔 내복 세트였나? 많이 줄었죠 스케일이. 이게 양 손바닥에 담길 만한 사이즈의 선물을 끝으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이후로 산타의 방문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런 동심을 지켜주셔서 또 그런 선물을 주셔서
덕분에 매년 크리스마스가 행복했어요. 그 다음 패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7번째죠. 가방.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방만큼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시 돼야 하는 품목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경험에서 도달한 건데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뭐 가방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지. 뭐 찢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튼튼하면 되지. 뭐 같은 디자인인데 명품이야 이유로 이 돈을 내가 뭐 10배 부풀려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저렴한 거 여러 개 사자. 저렴한 대신 내가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의 가방을 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렴하게 사는 대신 여러 개를 사자. 라는 마인셋이 있었어요. 딱히 이제 거금을 투자하지 않았었습니다. 가방에. 근데 싼 게 비지떡이 맞는 게 내구성이 달라요. 원단, 소재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금방 낡고 실밥 튀어나오고 무엇보다 겉으로 좀 티가 납니다. 저렴한 거는. 저렴한 티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급격하게 낡아지는 가방을 보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다고 뭐 샤넬 디올을 사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있는 거 살짝 업그레이드 해보자. 저가였다면 이제 중저가로 이렇게. 그래서 타겟을 변경을 했죠. 업그레이드 시켰죠. 확실히 브랜드 제품이 좀 더 오래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내구성이 좋아요. 그게 금방 낡지도 않고 튼튼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살아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가방을 살 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돈을 투자해야 되냐?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싼 거 여러 개 사면 나중에 어디에 팔 수도 없어요. 팔 수가 없죠. 누가 삽니까? 싼 거를. 그냥 버려야 돼요. 낡거나 뭐 질리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제대로 된 피스 하나,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돈을 주고 산 그런 피스 하나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의 가치도 있고 재질도 다르고 내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내가 다시 되팔 수 있다는 거죠. 되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또 유행한 게 돌고 도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10년 전에 샀던 가방이 이제 와서 이제 각광을 받는다.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값을 매겨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방 같은 경우는 싼 거 여러 개 사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꾸준히 들고 다니다가 뭐 질리거나 이제 그러면 파는 거예요. 나 좀 길게 보고 사야겠다. 뭐 딱히 길게 안 본다 할지라도 내구성이 줘야 되니까, 질이 줘야 되니까 가방이란 게 매일 들고 다니는 거고 가장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되고 뭐 여기 놓여졌다 저기 놓여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가방만큼은 그냥 제대로 된 거, 내가 맨날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스타일 하나 찾아가지고 브랜드 있는 걸로 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8번째 스웨터, 니트. 제가 특히 이 스웨터 니트 계열의 옷을 잘 안 입더라고요. 그쪽에 손이 잘 안 갑니다. 뭐 여기에는 오프숄더 니트, 베스트, 니트 조끼도 포함이 되는데 평소에 입던 스타일이 아니니까 손이 안 가요. 이것도 제가 이제 구매를 했다가 잘 안 입게 돼서 오늘 리스트에 넣어둔 건데 지난 이탈리아 여행 갈 때 제가 오프숄더 니트를 2개 정도 챙겨갔어요. 오프숄더 니트가 보기에는 예쁩니다. 특히 이제 쇼핑몰 피팅 사진 같은 거 보다 보면 예뻐요. 예쁘고 뭐 핀터레스트 사진 보다 보면 뭔가 예쁘고 코지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나도 한번 입어보자 하고 2벌 정도를 챙겨서 갔는데 너무 불편했습니다. 오프숄더니까 자꾸 올라가요. 아무리 이렇게 내려도. 그래서 뭐 밥 먹고 이제 손을 좀 위로 올리고 움직일 때마다 올라가니까 내려주느라 바쁜 거예요. 또 겨울이니까 니트만 입고 나가지 않죠. 그 위에 아우터를 입죠. 오프숄더 입고 신나게 내린 다음에 아우터 입으면 말짱 도루묵 됩니다. 다시 올라가요, 안에서. 그러면 또 벗을 때 내려줘야 되고. 뭐 이게 고정하는 방법 그런 게 있어서 찾아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니트 계열은. 오프숄더도 팔이 분리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내려가요. 팔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팔하고 따로 놀죠, 몸하고. 근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더더욱 저와 안 맞았던 부분은 저는 주로 이제 좀 베이직하고 심플하게 입어서 겨울에는 터틀넥을 거의 메인으로 입습니다. 상의 지분의 한 97%를 차지하는 게 이제 터틀넥이에요, 겨울에는. 저는 꼭 목을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목이 잘 쉬고 감기가 걸리면 목부터 오는 편이라서 목을 항상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터틀넥을 입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이런 니트 같은 경우는 제 스타일에서 벗어난 거니까 제가 입던 게 아니니까 평소에 불편하고 어색할 뿐더러 목도 보호가 안 되니까 바람 다 들어오죠. 실용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예쁘지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프숄더 니트는 앞으로 안 사는 걸로 웬만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스웨터 니트 같은 것도 어쩌다 간간히 한 번은 있는데 자주 안 입다 보니까 딱히 사지도 않아요. 저는 모폴라 티셔츠처럼 좀 몸에 착 감기고 핏 되는 걸 좋아해서
약간 어벙한 느낌의 스웨터 니트는 어쩌다 한번 꽂히면 살까 말까라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뭔가 한 벌쯤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자꾸 사고 싶게 돼요. 또 스웨터 디자인도 정말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예쁜 거 많잖아요. 겨울이니까 한 벌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어쨌든 원점으로 돌아오면 제 스타일을 돌이켜봤을 때 제가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와 맞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는 걸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스카프, 발라클라바. 여러분들은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방한용품이 무엇인가요? 액세서리 중에서, 자파 중에서. 저는 장갑입니다. 장갑이랑 마스크. 개인적으로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생각해요. 특히 저같이 이게 기관지가 예민한 사람은 찬바람이 들어가면 바로 맛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겨울에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장갑이랑 마스크 정도가 다예요. 제가 보니까 머리에 쓰는 거 안 좋아하더라고요. 모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발라클라바라고 한창 유행했죠. 뭐 올해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머리에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목까지 보호하는 망토 같은 느낌. 머리라 이제 귀가 보호가 되니까 따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한 번도 끌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안 어울릴 걸 알기 때문에 저랑 정말 안 어울릴 걸 알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사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정 추우면 뭐 패딩에 있는 모자를 뒤집어 쓰든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또 폴라를 입기 때문에 이미 목은 보호가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패딩도 지퍼 끝까지 올리면 보통 목까지는 감싸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냅둡니다. 뭔가 모자랑 안 맞아요. 저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과 발라클라바는 완전 제 이미지 스타일과 따로 놀고 그래서 아무리 유행이어도 구매하지 않을 제품들인데 스카프를 여기에 또 넣은 이유는 스카프를 작년에 샀었어요. 코디할 때 이제 포인트가 되기도 할 뿐더러 추우니까 이렇게 목을 엑스트라로 보호해주려면 스카프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도 항상 스카프는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겨울에. 거추장스러워서. 걸리적거리고. 스카프를 이렇게 예쁘게 매는 법도 잘 모르고 맨날 이제 검색해도 까먹고 그냥 대충 하고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다 벗고 푸르고 먹은 다음에 또 나오면 다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제가 스카프를 스타일링을 이렇게 잘 못하니까 제가 스카프를 이렇게 예쁘게 매지도 못하고 스타일링을 잘 못하니까 저에겐 좀 짐이더라고요. 그 재질이 피부에 닿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항상 가지고 나가면 땅바닥에 질질 끌렸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야야야 네 목도리 끌린다 목도리 끌린다 푸르고 그냥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면 기니가 끌리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고 내가 맨 모양도 마음에 안 들고 딱히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스타일에 있어서는 스카프도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캔들. 제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홈 데코 아이템 중 하나가 바로 캔들입니다. 일단 저는 불을 무서워해요. 불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야 되는 제품들, 캔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 돈 주고 살 일이 없어요. 뭐 선물을 받는다던가 그러면 환영하는데 받아도 혹은 또 사도 그냥 이렇게 오픈한 채로 놔두지 불을 잘 지피진 않아요. 거의 불을 켜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아무리 제가 뭐 깨어 있고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 해도 불안해요. 불을 켜두면. 그리고 또 캔들은 연소할 때 나오는 성분 때문에 호흡기에 자극을 준답니다. 그래서 캔들을 사용할 때는 꼭 환기를 해줘야 되고 성분도 따줘야 되고 호흡기 안 좋기 때문에. 근데 한때 제가 이제 캔들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집 꾸미기, 홈투어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면 다들 캔들을 쓰더라고요. 일어나서 아침 만들기 전에 캔들 켜놓고 뭐 여유롭게 아침을 만든다던가 밤에 이제 딱 씻고 나와서 뭐 일기 쓰고 잘 때 그런 거 할 때 이제 캔들 켜놓고 램프 켜놓고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더하는 데는 캔들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유튜브에서 본 집들은 거의 다 캔들을 쓰더라고요. 또 디자인도 예쁘잖아요. 놓으면 좀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어차피 제가 잘 켜지 않을 거 알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캔들을 사는 건 저한테는 좀 낭비더라고요. 몇 달 전에 이제 이케아 쇼핑을 갔어요, 아빠랑. 계산하기 전 진열대에 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코코넛 향이더라고요. 냄새가 좀 인공적이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고민하니까 아빠가 뭐 사고 싶으면 사라 하더라고요. 그래 뭐 하나쯤은 괜찮지 하고 샀어요. 몇 번 켰습니다. 근데 켜봤자 이제 제가 불안하니까 오래 못 켜놓고 금방금방 이렇게 끕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소한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놓고 한 곳에 놓고 지나갈 때마다 이제 냄새 나니까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초반 한 1번부터 5번까지는 제가 정말로 최근까지도 살까 말까 많이 고민한 제품들이고 나머지 제품들은 계속 사고 싶다는 감정이 들기보다는 어쩌다 한번 혹은 진짜 가끔 그냥 어떤 바람에 이끌려서 괜찮네, 살까? 그냥 이 정도의 좀 가벼운 리스트들이었어요. 또 지금 시즌이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이라는 테마에 맞춰봤고요. 제가 나중에 또 생각나는 또 사고 싶은 지름신이 강림하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다시 또 추려서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사게 되는 게 있다면, 소비를 하게 되는 게 있다면 또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뭘 먼저 사게 될지 모르겠네요. 당장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멈춤 버튼을 누르고 보류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쇼핑 리스트 갖고 싶은 것들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우선순위 탑 1부터 뭐 10까지 순위를 매겨봐도 되고 그러면 좀 잡히잖아요, 가닥이. 아, 이건 진짜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이 소비가 합리적인 건지 감이 오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리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어디든 열려 있고요. 제가 또 관련 에피소드 쇼트 릴스도 항상 올리니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전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